이 뒤에 있는 작품은 2011년도에 중국의 레지던시 프로그램으로 중국에 갔을 때 약 3개월간 중국에 머물면서 작업했던 작품이고요. 앤 니더라는 작품 제목은 니더하고 이더하고 같이 합성한 제목입니다. 당시에 제가 고민했던 것은 주변과 중심의 그 간격, 그 사이에 있는 어떤 상황들에 대해서 어디에도 속하지 못하는 그 상황들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던 터였어 갖고 둘 다이거나 아니면 둘 다 아니거나 뭐 어디에도 속하거나 속하지 않거나 어떤 이런 의미고, 그리고 니더하고 이더하고의 합성어를 앞에다 n을 대문자로 쓴 거는 그 and라는 어떤 발음에 의해서 접속사처럼 그 and라는 그리고라는 어떤 중간적인 그런 의미에서 사용했고요. 비트윈하고 비슷한 생각을 하면서 만들었던 제목입니다. 안과 밖이라는 그런 구분하는 어떤 장치로 사용을 한 겁니다. 그래서 제 작품의 가장 핵심 키워드는 안과 밖으로 나누어지는 어떤 이중적 공간이거든요. 그래서 우린 누구나 안에서 밖을 관조하거나 아니면 밖에서 안을 들여다보죠. 그러면서 안에 속하지 못한 자기, 그리고 또 안에서는 밖으로 나가지 못하는 어떤 그 순간, 그런 순간들 속에서 내가 있는 곳이 아니고 내가 있지 않은 다른 곳에 대한 어떤 그리움, 욕망, 혹은 뭐 나가고 싶은 뭐 그런 거죠. 창이란 것은 벽하고 구분되는 어떤 성질의 그 특징이 있거든요. 벽도 그렇고 창도 그렇고 넘어갈 수 없는 어떤 가림막이잖아요. 그런데 벽과 달리 창은 그 안이 들여다 보인다는 거죠. 혹은 밖이 내다 보이고 갈 수 없고 들어갈 수 없는 그런 것들이 이질적 문화 혹은 나와 다른 사회, 이렇게 이분화되는 우리 사회의 어떤 그런 상황들과 관계돼서 해석할 수 있는 그런 은유로 작용을 하게 됩니다. 제 작품에서 이 선들은 제가 단선이라는 개념을 썼거든요. 근데 이 단선이라는 개념을 갖고 무엇을 하려고 했냐면 그 층의 개념, 레이어의 개념, 쌓아지는 개념에 대해서 고민을 했었던 시절이 있었어요. 이 작품은 어렸을 때에 고민했던 그 형식적인 것들이 일부분 왔고, 또 하나는 제가 늘 이야기하는 그 창의 내러티브를 보충해주는 어떤 내용적 측면의 그 내러티브 존재하거든요. 창을 통해서 내가 저쪽으로 건너갈 수 있는 건 나의 시선과 내가 본다는 것, 그리고 그 본 것에 대한 어떤 감정의 이동, 그리고 또 하나가 바로 빛의 이동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제 작품의 중요한 그 형식적 키워드 중에 하나가 빛입니다. 그 빛을 어떻게 표현하고 어떻게 보여줄 것인가, 그 문제의식에서 통과라는 것, 여기도 있고 저기도 있다는 것, 그리고 마음대로 돌아다닐 수 있다는 것, 어떤 자유로움, 그리고 볼 수 없는 걸 보게 해준다는 것, 뭐 이런 의미에서의 빛들이 막 날아다니는 거죠. 처음에는 이 작품이 어떤 형체를 갖고 있는지 알 수 없을 정도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해체되어 있고 분절되어 있죠. 그 레이어의 겹침을 한 겹 한 겹 한 겹 이렇게 벗겨내다 보면 그 안에 형상들이 이제 눈앞에 나타나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레이어를 벗겨내는 순간들, 그리고 그 레이어를 만들기 위한 수단, 그리고 그것을 벗겨냈을 때 그 안의 형태가 무엇이고, 그리고 그 벗겨내는 과정에서 내가 밖에서 안을 들여다보고 있다는 어떤 소격감, 이런 것들을 전달해 주기 위한 내러티브이며 장치입니다. 사실 우리는 대부분의 상황에서 너의 정체가 무엇이니라는 질문을 받습니다. 너는 어디 편에 있니? 너는 너의 선명성은 무엇이니? 뭐 이런 것에 우리는 늘 강요를 받거든요. 근데 이런 강요들이 사실은 우리를 되게 고단하게 하죠.
그래서 비록 이 작품이 처음 시작될 때는 안과 밖의 구분 속에서 그 안에 들어가지 못하는, 그 밖에 나가지 못하는 어떤 그 인간의 어떤 고민들, 채워지지 않는 그 어떤 무엇들, 그런 것에 대한 이야기였는데 요즘에 저의 작업을 통해서 안과 밖의 구별이 점점 모호해진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그런 모호함 속에서 우리는 치유받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모호하다는 말이 결국에는 경계되어진, 경계지어진 거기에서 벗어난다는 거 아닐까요? 그게 바로 우리가 그 어떤 가져야 될, 행복할 수 있는 어떤 순간이 될 것 같고, 또 예술가들은 그런 지점을 사람들한테 이야기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처음 시작하게 된 것은 미국에서 83년도부터 시작하게 된 거죠. 그 해골 시리즈는 그 전에 이 스피크 사운드, 그 전에 그 현대미술 하면서 대학교 가기 전부터 죽음에 대한 관심은 내 몸속에 체득된 것이 많이 있었어요. 그 이유는 뭔가 하면은 저는 1950년도 6.25 사변을 겪었고 60년대, 70년대 학교에 다니면서 우리 사회가 굉장히 그 질서가 잡혀져 있지 않고 그 혼란 시기에 많은 죽음을 보았어요. 저희 집이 그 의원을 했는데 그 죽음에 대한 걸 많이 보았고, 또 내가 고등학교 시절 몸이 굉장히 안 좋아서 죽음에 대한 공포를 많이 갖게 되었어요. 그러나 제가 사용한 해골은 좀 다른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죽음이 삶의 연장인데 그 삶을 어떻게 살 거냐, 또 죽음이 있지 않으면 모든 학문이고 예술이고 나타나지 않았을 겁니다. 죽음이라 하는 것은 어떻게 삶을 살아갈 거냐 하는 하나의 이야기와 맞닿아져 있고, 또 삶이 어떤 삶을 살아야 되겠다 하는 하나의 의미가 내포되어 있고, 우리의 세계를 어떻게 발전시킬 거냐 하는 그런 내용하고도 이 삶, 죽음에 대한 이야기가 삶과 같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소재를 택하게 된 거예요. 1960년대는 우리나라에서는 그 혁명이 일어나서 나라를 재건할 시기입니다. 그리고 80년대는 민주화와 함께 사회적 억압, 인간의 규범을 억압하고 이런 데 대한 하나의 감당해내고 또 새롭게 변해가는 하나의 과정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때에 그 시리즈를 하게 됐는데 하나의 사회적인 반성, 또 하나의 삶이 어떤 삶인가에 대한 문제를 이야기하기 위해서 작품을 만들게 되었어요. 70년대까지만 해도 우리 현대미술이 도입되고, 그 다음에 현대미술 속에서도 이제 미니멀까지, 말하자면 물질을 중요시 여기는 그런 그 시대까지 왔던 겁니다. 그런 시대에 더욱 중요한 것은 저희가 하는 작품, 신표현주의적인 어떤 행사인데 과거와 현재를 어떻게 결합할 거냐. 바꿔 말하면은 표현이 어떤 표현이 되어야 되겠냐. 우리 사회의 과거에 우리의 미술, 또 민중미술 이런 것들이 있었지만은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인간의 문제를 다시 부각하는 그런 형태로서의 개념하고 관계되는 작품이 그 당시에 만들어지게 되었어요. 인간은 하는 것은 그 해골들이 많이 모여져 있어요. 이 모여있다 하는 건 사회, 바꾸어 말하면은 우리가 죽음에 대한 그 생각 속에 사회와의 관계가 어떻게 되어 있는 건가. 시대적인 하나의 그
불안한 그런 사회적 불안에 대한 새로운 세대에 대한 갈망, 이런 것을 표현하려고 애를 쓴 것이고, 88 올림픽이 지나가고 우리 사회 속에서 죽음에 대한 문제를 다시 막연하게 죽음이라 하는 사회적 불안이라든지 그 다음에 사회적 적응이라든지 살아가는 과정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될 거냐, 죽음을 이야기하면서 죽음은 삶에 대한 이야기인데 삶을 어떻게 살 것이냐, 그런 그 내용으로서 삶의 행복한 어떤 그런 환이라든지 이런 것은 인간의 삶에 어떤 삶을 살아왔는가에 대한 하나의 결론에 대한 이야기고, 그에 대한 하나의 발전된 하나의 모습이기 때문에 앞뒤와 하는 작품이 상당히 차이가 있는 거죠. 지금 현재의 그런 그 위기상, 일국 코비드라든지 이런 그 어려운 그 삶에 대한 그런 것들이 정말 우리 삶 속에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고 있어요. 그게 죽음을 통해서 새로운 삶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발전된 과거에 잘못된 것을 다 사회적으로든지 인간의 경험 속에서 새롭게 재생해서 무엇이 중요하고 무엇을 행해서 가야 된다 하는 그런 게 하나의 목표가 설정되는 겁니다. 보통 새로운 공간이 형성되는 거죠. 그런 시대에 하나의 상징적인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